붙어서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수술 아예 처음 하시는 분과 거의 같은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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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길이야. 안녕, 조아영 실장이야. 이번 영상의 주제는 D팀에 아,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에 D팀 굉장히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D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D팀 하면 제일 많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거더라고요. 다시 붙어요? 좀 더 사실인가요, 되게? 예전의 수술 방법, 그러니까 가로로 그냥 절개만 넣어서 아래 위로 봉합만 해주던 그런 수술 방법의 경우에는 많이 붙었거든요. 결막끼리 붙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잘 붙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뼈 쪽에다가 고정을 하기 때문에 붙는 현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뼈 쪽으로 고정을 해놨지만 그 고정해 놓은 치가 그대로 수술이 수개월 지나서도 유지가 되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돌아오는 건 있어요. 그렇다고 다시 붙는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상담할 때 약간 뭐 D팀 했었는데 뭐 붙었어요, 뭐 재수술하고 싶어요, 뭐 그렇게 오는 환자분도 있나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D팀 재수술 상담도 많고, 뭐 근데 실제로 제가 뭐 전에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술 방법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께서는 그런 분들 재수술할 때 어떻게 해요? 실제로 뒤트임이 붙어서, 그러니까 재발을 많이 해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트임 안 하셨던 분들이 했던 수술 방법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수술을 하면 되고요. 재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뒤트임의 문제가 이제 결막이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눈꼬리 부분이 뼈와 접촉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골막에 조금 더 고정을 해주면서 재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D팀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이 눈 흰자리가 되게 많이 충혈이 된다. 그 충혈이 되는 게 뭐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일시적으로 조금 그러고 회복되는 건가요? 뒤트임 수술 후 발생하는 충혈은 아무래도 안구의 노출이 늘어나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안쪽에 결막 쪽에 절개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늘어날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 수술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는 충혈은 개선이 될 거고요. 또 충혈과 한 가지 착각하실 수 있는 게 결막 출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흰자에 빨갛게 피가 맺히는 건데 결막 쪽으로 수술하는 모든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약이나 처치 없이도 보통 2주에서 3주 지나면은 회복이 됩니다. D팀 하는 이후에 눈이 너무 많이 건조해졌다. 이것도 약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되게 많거든요. 건조증은 흰자가 더 노출되면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은 항상 상담할 때 건조증이 먼저 있는지 항상 물어보고 수술을 권하시는 편이에요. 뒤트임 수술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안구의 노출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술 초기에는 안구 건조증이 일시적으로 심해질 수 있지만 회복이 충분히 다 되고 나서는 건조증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D팀을 하고 나서 결막 부종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잘못된 거. 뒤트임 수술 후 발생하는 결막 부종은 비교적 흔한 증상으로 수술하신 분들의 한 30% 정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30%면은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결막 부종, 결막 출혈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2, 3주 정도 지나면은 거의 개선이 되는 편이고 심각한 경우라도 한 달 이내에는 보전이 되는 편입니다. D팀 수술한 이후에 약간 뭐 병원을 방문해야 될 증상들이 있는 거지. 이건 제가 상담할 때 보통 많이들 설명드리는 건데요. 앞트임 수술은 그냥 덮여있는 피부를 걷어주는 수술이지만은 뒤트임 수술은 이 눈꼬리 부분, 이 부분을 끊어서 늘리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만큼 이 비게 되는 공간, 이 부분이 결막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눈꼬리 쪽이 좀 빨갛게 보인다든지 점막이 보인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흔히들 잘 알고 계신 디귿자 현상,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눈꼬리 부분과 뒤쪽 뼈 사이 거리가, 그러니까 뒤트임을 할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무리하게 뒤트임을 한다면은 그 공간 자체가 디귿자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재수술이나 재건을 위해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사실 뒤트임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수술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쓰는 대로 다 터달라, 뒤트임은 꼭 안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뒤트임 수술은 제한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제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고 바깥쪽 흰자위 부분 노출이 적으신 분들이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뒤트임을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들이나
바깥쪽이 붉게 보이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눈이 커지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무나 다 뒤트임을 한다고 눈이 커지는 건 아니니까 상담을 받아보시고 수술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뒤트임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